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50대가 되면서부터 예전엔 괜찮던 음식이 이젠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얼굴이 붓고 밤새 잠도 뒤척이게 만듭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커피 한 잔에도 가슴이 쓰리고 간단히 먹은 한 끼에도 이상하게 피로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 건 평생 괜찮다고 믿고 먹어온 음식들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아직도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매일 먹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병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식탁을 바꿀 시간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단 10분만 꼭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무엇인가요? 뜨끈한 밥 한 숟가락보다 시원한 물 한 잔보다 습관처럼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커피 한 잔이 우리의 위장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과 커피에 포함된 산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때 위 안에는 막아줄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극받은 위산은 그대로 위벽을 공격하게 되고 점막이 손상되면서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위 점막 재생력이 떨어져 회복이 더디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식후에도 체한 느낌이 계속되고 복부 팽만감, 약효 저하, 식욕 부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무심코 넘긴 공복 커피가 소화기능 저하 그리고 영양 흡수 장애로 이어지며 결국 피로운 우적과 면역력 약화로 연결되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위가 불편한 줄도 모르고 커피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입맛 없으니 커피로 속을 달래자는 식으로요. 커피는 위장을 깨우는 게 아니라 위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특히 위염, 무궤양, 위상과다 진단을 받았던 분이라면 공복 커피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야 할 위협 요인입니다. 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공복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부터 깨워주세요. 설탕은 줄였다고요? 밥도 적게 먹고 단 건 입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건강검진 수치가 말해줍니다. 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배는 나오고 몸은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줄인 건 보이는 설탕뿐입니다. 정작 문제는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저지방 우유, 과일 요거트, 시리얼, 심지어 고추장, 케첩까지 대부분의 첨가당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안엔 당이 가득합니다. 설탕이 아니라 액상과당이나 올리고당 같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들은 몸속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결국 몸은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당뇨병 전 단계, 즉 공복혈당 장애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결국엔 만성 피로, 뇌 기능 저하, 시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무섭게도 2호 등계 달지 않은 음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탕은 단지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를 썩게 만드는 산화물을 발생시켜 노화와 병의 가장 깊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을 끊지 않으면 혈관도, 피부도, 장기도 서서히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건 설탕 중독은 입이 아니라 뇌가 중독된다는 점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죠. 입에 넣는 순간 기분까지 좋아지는 튀김. 하루쯤, 한두 개쯤 괜찮겠지. 그렇게 넘겨온 튀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혈관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사 먹는 튀김, 한 번 쓴 기름일까요? 10번 쓴 기름일까요? 그 기름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검은 독이 숨어 있습니다. 튀김을 만드는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50대 이후 약해진 혈관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지속적인 트랜스 지방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며 혈관의 지방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결국 동맥은 좁아지고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 끝은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입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기억장애, 심장통증, 모두 튀김을 즐겨 먹던 중년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큰 문제는 기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식당에서는 수십 번을 돌렸습니다. 이미 산화된 기름은 맛도 색도 잘 모릅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몸이 붓고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이유, 바로 이 기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튀김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말이 없습니다. 더운 날,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청량감은 짜릿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증이 날 때마다 탄산을 찾습니다. 물보다 콜라, 물보다 사이다. 익숙한 습관입니다. 그 시원한 한 모금이 우리의 뼈를 갉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탄산음료엔 당분 외에도 인산, 카페인, 그리고 산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칼슘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뼈와 치아의 무기질을 감소시킵니다. 칼슘이 빠져나가면 골밀도는 낮아지고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며 뼈가 쉽게 부러지고 잇몸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 몸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미네랄을 뼈에서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런 작은 누적이 골다공증, 관절 통증, 잇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뼈 손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탄산 습관은 곧 뼈가 버티지 못하는 날을 앞당기는 일이 됩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은 한 캔에 8티스푼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이 당은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 당뇨, 비만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건 탄산과 당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갈증은 물로 푸는 게 맞습니다. 탄산은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탈수를 만들고 마시게 하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탄산음료는 청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를 천천히 깨뜨리는 음료일 뿐입니다. 갈증이 날 때 물 한 잔이 생명을 지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침에 토스트에 햄을 올리고 점심 도시락엔 소시지를 넣고 아이 반찬에도 안주에도 간식에도 가공육은 늘 쉽게 편하게 식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간편함 뒤에 숨겨진 진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면, 방사능과 같은 등급입니다. 매일 먹는 햄이 몸속에서 암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공육에는 여러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고온조리 시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들은 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며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대장 내 유해균을 증가시켜 소화기 계통의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대장암, 위암,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장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장내염 증상 변화가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하루 한 번, 매일 반복되는 가공육 섭취가 몸속에 작은 폭탄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공육은 염분도 높아 고혈압, 심혈관 질환까지 동반하게 만듭니다. 간편한 만큼 그 대가는 오래도록 몸에 남습니다.
편해서 자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가장 깊숙이 병들게 합니다. 가공육은 식사가 아니라 천천히 작동하는 발암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배고플 때나 밤에 먹어도 괜찮잖아. 진실은 다릅니다. 밤늦게 먹는 과일은 건강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50대 이후 대사 기능이 떨어진 몸에 밤에 먹는 과일 한 조각이 지방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며 밤 시간대에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활동량이 적은 밤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은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복부 지방, 간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도 증가하게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복부 비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혈당은 급격히 출렁이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남습니다. 물론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밤에 먹는 과일은 비타민보다 당분과 칼로리 효과가 훨씬 큽니다. 게다가 과일을 식사처럼 많이 먹는 습관은 혈당과 체지방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밤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입니다. 건강한 시간에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과일은 낮에 소량으로, 밤에 과일은 몸에 짐이 됩니다. 입맛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50년 넘게 먹어온 짭짤한 반찬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식탁에 늘 올라오죠. 이제 그 익숙함이 콩팥을 지치게 하고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이 가장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 균형과 혈압 조절 기능이 무너집니다. 특히 오래된 젓갈, 장아찌, 국물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염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과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이로 인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화되고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신부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피곤하고 붓고 소변이 탁해지고 결국엔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고장나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차릴 때는 이미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짜게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입맛이 아니라 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모든 음식에 숨어 있고 간장, 된장, 고추장은 물론 가공 반찬, 국물 요리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처음엔 불편해도 몸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회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짜게 먹는 건 습관입니다. 콩팥은 그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됩니다. 짠맛을 줄이면 몸은 덜 붓고 더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자고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식습관의 흔적들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익숙함이 곧 안전함은 아닙니다. 건강은 습관을 바꾸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식탁 위의 변화가 우리의 몸, 삶, 그리고 미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와 지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 지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